안녕하세요. 저는 부부로 산 지 거의 5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저는 늘 집안에서 자꾸 작아집니다. 가끔 남편이 아무 이유 없이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말수가 확 줄고요. 표정이 굳고 집안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습니다. 왜 그러는지 몰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말투입니다. 좀 가만히 있어봐. 왜 자꾸 그렇게 묻나? 그 순간 저는 더 불안해져서 결국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에이, 미안해요. 괜히 내가 물어봤나 봐. 그런데 말하고 나서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내가 사과를 했네.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분위기가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제가 먼저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가끔 버럭 화를 낼 때마다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 순간에 말문이 막혀버리고 더 작아집니다. 이 나이에 싸우고 싶은 건 아니고요. 관계를 끝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이유도 모른 채 위축되고 괜히 잘못한 사람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 마음을 지키면서 또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박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오랫동안 참으셨네요. 네. 그 50년의 세월을 또 보내셨고 오늘 말씀 중에 참고 넘어간다는 이 말의 무게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또 이렇게 이유도 모르는 채 분위기가 얼어붙고 또 한 사람이 계속 한쪽에서만 참고 있는 이 관계를 박사님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호소하신 분 마음에는 네. 나는 내가 혼자 참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워낙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원활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어떤 마음으로 느낌으로 어떻게 살아오셨나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서 답답하고 속상하면 그 상대방도 그 못지않게 어쩌면 더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보다 더 답답하고 그리고 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소하시는 분은 그냥 내가 여태까지 항상 일방적으로 참아왔고 화를 낼까 봐 겁을 내고 네.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자꾸만 사과하고 네네. 그러니까 나만 비굴한 사람이 됐다는 억울함이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그런 걸 느끼면 함께 사는 그냥 남도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평생 함께 살아야 할 부부관계잖아요. 네. 세상에서 제일 친밀한 사람. 근데 이분이 지금 이분도 뭐 이렇게 자기 얘기를 막 확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숨을 쉰다든가 왜 자꾸 질문하냐는 네. 왜 자꾸 그래 뭐 이제 날 좀 가만 놔둬 이런 네. 어떤 무언의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그 속 마음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하고 물어본 거는 오히려 좀 대화를 시도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그렇죠. 아닐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나는 내 마음을 당신에게 표현하기 싫을 만큼 마음이 닫혀 있어. 네. 아니면 네. 나한테는 더 심각한 그런 아픔이나 고민이 있어서 당신하고 지금 말할 만한 그런 그 생각도 없고 네. 말하고 싶질 않아. 아.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 하나의 사인이군요. 그렇죠. 네. 말이 없는 것도 대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표정을 보면 네.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 성가시다는 표정, 약간 이마살을 짝 찌푸린다든가 시선을 딱 딴 데로 돌린다든가 뭐 이런 어떤 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아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보냐면 말하기 싫으면 간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시작. 그렇죠. 네. 그러면 무언의 이제 그런 갈등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데서 오는 그런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위기라고 얘기는 하죠. 네. 그러면 둘 다 이제 서로 상대하기 싫은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말들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목말라 물 좀 마시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해봤자 물도 안 줄 사람 같다고 느껴지면 그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시고 말지 뭐 이렇게 네,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은 마시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되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거든요. 무관심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 이게 너무너무 고달픈 관계예요. 네. 그리고 무거운 관계예요. 네. 그러면 둘 사람이 다 무거우니까 전체 가정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까지 겹치냐? 내가 그냥 assumption 이럴 거야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봐. 아, 더 앞서 나가서 추측을 그렇죠. 하는. 네. 네. 나라고 말도 섞기 싫은 거야? 이렇게. 네. 이제 그런 게 자꾸 겹치면 거기에 또 거기다가 내 원래 좀 기운이 없다거나 다른 고민이 있다거나 좀 뭔가 심각한 그런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 데다가 이제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덮치면 네. 그러면 정말 물러나 앉는 거죠. 아. 그래서 정말 해야 할 말을 서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화에 좀 기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지금 상담을 원하신 분이 아내분이시니까 그렇죠. 아내분이 어떻게 지금 이런 싼 분위기를 이 에너지의 흐름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네. 상대방을 딱 만났을 때 뭐 기분이 언짢아 보인다고 해서 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는 거는 너무 앞서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네.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좀 언짢다고 그냥 간접적으로난 직접적으로 오늘 많이 피곤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이제 이렇게 이제 아니면 오늘 뭐 이제 심각한 생각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예를 들어 지혜롭게 아이가 뭐 피아노를 치거나 뭐 그러면 아빠가 오늘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피아노는 좀 나중에 치면 어떨까? 이렇게 아빠 듣게. 아.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저 여자가 뭔 좀 아나 봐.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을 살피나?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말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말하지 않게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한 잔 타다 드린다든가. 아, 그냥. 그렇죠. 그냥 조용히. 오늘 뭐 오미자 차를 준비했는데 어때요? 그 피로회복에 참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오미자 차를 딱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은 싫든 좋든 아무튼 자기가 지금 힘들다는 걸 알아주는 아내가 고마운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죠. 아,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마음이 네.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무조건 당신 기분 나쁘니까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의 간섭같이 느껴지셔서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려. 네.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당신 기분 나쁜 얼굴 보기 싫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당신 기분 이렇게 우울한 느낌이 드는 표정을 보니까 걱정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 위주의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박사님, 그런데 제가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연을 읽으면서는 그렇게 좀 싸늘한 분위기를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쌓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내키다가도 다시 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줄어들죠. 네, 네. 내가 무슨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더 승질 돋구는 그런 네. 결과가 나오니까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좀 부정적인 마음을 저 사람이 맨날 저렇게 찡그리고 있는 거야. 뭐 왜 집에만 들면 저렇게 화난 얼굴이야. 뭐 나를 보면 반가워하기는 그냥 맨날 못마땅한 표정이야. 뭐 이렇게 일단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어떤 것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렇죠. 네네. 근데 본인이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뭔가를 그걸 바꾸려니까 내가 그냥 말을 거는 거지. 당신이 좀 바꿔봐. 이런 얘기거든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죠. 네. 본인은. 네. 내가 집에 들어와도 쉬질 못해. 뭐 이런 어떤 뭐 부당한 어떤 생각. 네.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또 집에 와서 또 당신을 섬겨야 돼. 뭐 이런 어떤 네네네. 거부 반응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말하라 그러지 말고. 그리고 그냥 우선 표정이 아내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어요. 그럴 때 표정이 뭐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런 아내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좀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표정이 되면서 이제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지만 사실은 그 뒷변에는 뭐냐면 말해봐. 당신 기분 나쁘겠으면 나한테 좀 말해봐. 이런 요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들이 성향이 어떠냐면 남정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를 당신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남편도 어떻게 해줄 줄 모르는 거야.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탁 막는 거죠. 그거를. 거부 반응을 딱 보이는 거지.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왜 해? 이제 이렇게. 아. 이제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그걸 풀어내면은 나도 당신 마음 풀어줄 수 있는 기술이 없어. 나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혀 엇갈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그런 거를 배우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연령적으로 50년 살아왔으면 그렇게 막 이렇게 옆에 사람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매일 편안하게 살아야 될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걸 억지로 풀어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죠. 아. 그러니까 그 자꾸 엇갈리는 거예요. 서로의 네. 대화가. 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그거를 에너지를 바꿔야 돼요. 네. 그러려면 먼저 그냥 자기 표정부터 바꿔야 돼요. 아, 당신이 들어오니까 집안이 환해졌어. 뭐 그게 뭐 마음에도 없는 없어도 얘기를 해야 그거는 되나요? 내가 마음이 없지만 사실 그 말을 딱 뱉고 나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 하긴, 아내가 하루 종일 이제 남편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남편이 들어 얼마나 반가워요. 네. 그거를 먼저 표현해 주라는 거지. 당신 들어오니까 참 반가워. 오늘 일찍 들어온 게 조금 일찍인 것 같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말을. 네. 네. 그래서 당신이 있으니까 난 좋아. 이렇게 하기는 참 간지럽잖아요. 아, 네. 그 연령에. 근데 그렇게는 네. 못해도 네. 우선 표정으로 이제 웰컴 홈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확 네. 표정으로. 네네. 아, 당신이 오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다든지. 오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 해놨는지 알아? 막 이렇게. 뭐 저녁에 뭐 특별히 남편이 오늘 뭘 했다든가. 네. 또 아니면 내가 무슨 뭘 준비하고 있다든가. 이런 어떤 상대방이 있어서 좋다라는 느낌을 주는 언급을 먼저 하라는 얘기죠. 네. 말해라 이게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선물을 먼저 주는 거예요. 아, 선물을 준다고요? 그렇죠. 너무 표현이 멋있으십니다. 선물을. 네. 하긴 말로 하면은 그거 정말 얼마 돈도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받을 준비만 하는 거야. 선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받는 걸 다 좋아하니까. 네, 네. 근데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는 받는 더 자보다 복되다. 주는 자가 복되다가 왜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아내들이 이제 남편이 뭐 기분 좋아서 들어왔던 기분 나빠서 들어왔던 뭐 바깥에서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직.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를 미리 assumption 미리 내가 짐작하지 이럴 말고. 수도 있어 막 네, 이렇게 네. 그렇게 아무 이 양반은 집에만 들면 괜히 화를 내 뭐 이런 거. 그래서 선입감들을 내가 이거를 내 안에 청소를 좀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 벌써 현관에 옛날에 저희 남편 살아계실 때도 기분 나쁠 때는 딱 현관에 들어오면 신발이 이렇게 어수선하면 화를 팍 내면서 그걸 정도를 이제 신발 똑바로 이제 이렇게 나가기 좋게 꼭 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안 그러죠. 들어오면 그냥 신발 벗고 막 들어오기 네, 급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딱 보면 기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밖에 나가서 피곤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더 그게 보기가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보이면 당신 좀 별거 가지고 다 화를 내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 딱 쉬운데 그럴 때 이제 스톱 잠깐 좀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한번 하는 거죠. 그러나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만약 그렇게 보기 싫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맞이해 주면 그 기분이 좀 풀릴까. 그러면 일단 그런 거는 상관없이 네. 웰컴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면 그 얼굴에다 침 뱉겠어요? 한번 해보시기를 좀 네. 권유를 드리고 그렇죠. 싶네요. 네. 네. 박사님 그러면은요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계속 지금 맞추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근데 또 이게 배려가 너무 지나쳐서 또 어쩌면 본인한테도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어디가 또 위험 신호인지 어디서부터가 배려이고 어디가 이런 위험 신호인지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진단하는 것은 본인이 자기를 먼저 진단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아내들이 뭐냐면 일드라 그래. 양보하는 아내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대방의 비율을 맞춰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이게 그 대화에 여러 형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형. 그건 어떤 형인가요? 그러면 이제 팔짱을 딱 끼고 이제 표정을 보면 심각한 표정을 딱 하고 네. 한번 해봐. 아, 그게 나는 컴퓨터요. 내가 이길 거야. 이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질 줄 알아? 이렇게 딱 그렇게 경쟁 의식을 가진 그 말은 안 하지만 딱 입을 꽉 다물고 이제 상대방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컴퓨터형이라 그래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은 어떠냐면 비난형이라 그래요. 아, 적극적인데 그걸 비난이라고요? 성격이 네. 자기가 더 이렇게 먼저 주도권을 잡는 그런 사람은 이제 허리 한 손은 허리에다 딱 대고 한 손은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을 딱 치면서 인상을 딱 치고 이제 잘했어 잘못했어 이제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는. 네. 그래서 항상 자기 방어 의식이 꽉 차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반면에 또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두 손을 한쪽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이렇게 맨날 올려다 보면서 아첨형이라 그래요. 아, 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래 당신은 다 오라 다 잘못은 나한테 있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하면 비율을 맞출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런 형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형은 다 부정적이에요. 다 사랑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진짜 좋은 거는 뭐냐면 레벨. 그러니까 동등형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 속과 이 표정과 그다음에 언어가 동일해야 다 돼. 일치하게. 네. 네. 그거를 레벨이라 그래요. 네. 이제 그런 형으로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부부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어느 쪽이 맨날 이렇게 아첨형이 되거나 비율을 맞춰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준 사람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싫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짜증스럽다는 거지. 그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비난형으로 바뀐다고요. 네. 아니면 컴퓨터형이 되든지. 그렇게 조장을 당하고 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은 항상 지고 한 사람은 항상 욱박지르는 사람이 되면 네. 그렇게 욱박지르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거든요. 아, 욱박지르는 사람도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리고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손을 받으면서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요. 처량해 보이고 네. 뭔가 내가 항상 주기만 해야 되게 네. 내가 맨날 책임져 줘야 되고 내가 맨날 그걸 받아줘야 되고 이런 어떤 무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얼굴은 굳어지고 말은 표현은 없어지고 그리고 뭐 상대방을 갖춘 동반자로서의 즐길 수 있는 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부는 함께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함께 즐기면서. 네,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면서. 네. 이제 우리는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맨날 이제 뭐 다 대주고 이런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그게 즐거운 거지. 네네. 그거를 만들어 가거든,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50년 동안 나는 그렇게 살았어라는 한이 속에 맺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을 대하면 자유롭지 않아요.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리 내 직장 동료라고도 내가 뭐 비서다 뭐 아니면 더 직급이 낮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맨날 내 눈치 보면서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는 사람 대하기가 편해요? 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뭘 부릴까, 뭘 이용할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행복한 관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부부는 더군다나 더해요. 그러니까 동반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동등한 입장이고 함께 걸어가고 있고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 그리고 서로 좋다. 네. 함께 하는 게 좋아야죠. 근데 뭐 우리가 누가 직장 상담 뭐 장교하고 하사관하고 같이 있으면 장교가 불편하죠. 좋지만은 않잖아요. 네. 불편하죠. 네. 이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하는 이것도 자의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부관계가 그러면 두 사람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먼저 어떻게 하려 되면 나를 찾아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가. 내가 부족한 건 뭐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뭘 할 수 있나. 뭘 잘하나. 그런 자신의 안에 있는 어떤 자원이에요. 그게. 리소스. 네.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좋아해야 돼. 자기 자신을 먼저. 아, 그런 걸 찾아서 좋아해야 되는 내가 나를 좋아해 옆 사람이 나를 좋아하죠. 네.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비굴하게 느껴지고 맨날 루저고 나는 맨날 지는 사람이었고 나는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이고 나는 맨날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네. 내 옆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좋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을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내가 좋아하는 점을 더 길러서 옆에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 내 매력일 포인트를 찾으라는 얘기죠. 매력을 느끼게 찾으면 그게 또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나요, 박사님? 전달되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 같이 있는데 옆 네. 사람이 막 행복하고 즐거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매력적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옆에서 아유 잘났네 이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명랑하고 웃고 방글방글하고 또 이제 사는 게 힘이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전해지죠. 편하죠. 네, 네, 네. 아, 눈치 뭘 줘야 될 것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네. 그 사람이 뭘 나한테 맨날 요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편해야 되거든요. 부부는. 네, 같이 산 사람이고. 네. 그리고 신뢰가 돼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웃는 거는 진짜지 나 비유 맞추려고 웃는 거 아니야. 이런 신뢰. 네. 그리고 이제 이래서 우리 아내는 참 긍정적이야. 아, 그리고 이런 게 장점이야. 네. 이제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아, 내가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구나라는 자기 긍지를 느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부부 동반에 어디 가면 아내가 후죽이 대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아내가 막 산뜻하고 매력적이고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어떤 네. 품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괜히 으쓱하잖아요. 남성들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도 보면 자랑스럽고 자기도 보면 행복하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나 때문에 행복하다는데 얼마나 으쓱해요. 네. 기분 좋죠. 네. 살만 나죠. 네. 이렇게 만드는 거를 목표로 삼으라는 거죠. 아, 박사님 그러면 저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립서비스 같이 해도 좀 좋을까요? 행복하다는 근데 거를? 네. 그거를 무슨 지금 얘기한 건 네네. 입서비스가 되면 안 되고? 맨날 하는 말. 아, 쟤는 그게 그냥 18번이야. 뭐 이렇게 되면 파워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아, 있겠죠. 그러면 네. 뭐 잠깐이라도 있게 마련이에요. 항상 이제 아내를 비참하게 만든 남편은 세상에 없거든요.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또 매력을 느껴서 결혼한 거거든. 어쨌든 그게 중매든 결혼, 연애 결혼이든 그것도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내가 먼저 자기의 그 매력의 포인트를 찾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은 난 걸작품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 닮은 내 속에 그거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지? 그게 요리를 하는 거든 뭐 차를 마시는 거든 아니면 몸매가 예쁘든 표정이 좋든 뭐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신앙 영성이 높든 뭔가는 있거든요. 네. 그거를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마음껏 발휘를 하는 거 어디다? 가정에서. 그러니까는 내가 반찬 하나를 만들어도 내가 뭐 요리 솜씨가 뛰어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정성껏 만들면 맛있거든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그거를 먹으려고 할 때 이 안에 가슴이 두근거릴 거 아니에요. 내가 정성껏 그럼요. 만들어 맛있게. 놓은 거를 갖다 놨다는 네, 네. 긍지가 있잖아요. 네. 어머나 당신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났어. 기도하면서 만들었는데 입맛이 맞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요 웬만한 남편 같으면 어유 뭐 짭신 거 뭐 이렇게 투정 부리기 전에 그 마음이 먼저 전달이 된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조그만 된장찌개를 하나 끓여도 정성껏 했구나. 이게 전달이 되면 음식을 떠나서 그 마음이 먼저 이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죠. 네. 네. 이제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그런 손길을 원하잖아요. 모든 남성들은. 사실은 자기 어머니를 닮은 아내를 되게 맞이하거든요. 남편들이. 아, 그런가요? 네. 네. 이제 뭐 극단적인 게 어디 있어. 우리 어머니 같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만나도 네. 그 내면에 보면 자기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나요. 보면요. 아, 그래요. 우리 엄마 같은 게 있네. 아닌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양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의식과 무의식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아내를 내가 선택했다면 그 속에는 어머니 같은 특성이 들어있다는 거지.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면 아내가 뭐를 찾아야 되냐? 우리 남편에게 필요한 대상은 어떤 대상인가? 아. 이제 그거를 느끼게 마련이에요. 근데 네. 내가 그거를 꼭 가지고 있지 않아도 네. 그거를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그래서 그거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매력적인 아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0년 살았으면 50년 살아온 만큼 매력이 더 많이 발견됐어야 되는데 네네. 다 숨겨져 버린 거야. 하나도 발휘가 안 된 거야. 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답답해. 행복하지도 않고 좋지도 네. 않고 정말 같이 있는 게 막 가슴 두근인 그게 다 없어졌어. 있나 보다 뭐 없나 보다 뭐 이 정도지. 네. 특별한 무슨 연애할 때처럼 가슴이 남편 두근두근. 온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이런 그런 네. 걸 느낀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에너지를. 네. 그러니까 오늘 박사님 해주신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그런 반응이 왔을 때 먼저 심호흡을 하고 그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제일 먼저 캐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시그널을 잘 읽으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 방향을 말하는 태도나 행동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그렇죠.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슬쩍 이렇게 네. 흐름을 바꾸는 거죠. 네. 뭐 이렇게 공기가 흐를 때 보면 무슨 폭풍우가 확 불어서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우주는 운행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그거를 뭐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맞으면 그 사람도 마음도 잔잔하고 편안하지만 그게 이제 서로 격려될 때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역행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이 서로 이렇게 만나야 자석이 붙지 서로 이렇게 어긋나면 서로 탁 튀기잖아요. 근데 부부관계도 그래요. 서로 이게 안 맞으면 탁 튀겨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나은데 반대가 되니까 그게 그만큼 에너지만큼의 그런 저항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오늘 이 사연 주신 분, 그런 박사님의 좀 귀한 지혜를 배우셔서 그런 에너지의 흐름을 좀 바꿔보시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먼저 발견해야 네. 하는 거죠. 네,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꿔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